안녕하세요. 언남고 2학년 화학 담당하게 된 현신입니다. 자, 2학년 화학 시험을 이제 대비를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어떻게 특징을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는 화학 자체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언남 화학 시수 간단하게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언급은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자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학 문학 분석 1학기 중간만 넣은 게 아니고요. 2학기 기말도 넣었어요. 2학기 기말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언남 화학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업과 관리 강조 안내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원은 대단원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과 4단원, 2, 3단원 이렇게 묶이는데 2, 3단원은요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기예요. 네, 그림을 잘 그리면 돼요. 네, 그리고 암기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1, 4단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요거를 대비를 반복해서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화원은 최소 수능 볼 때까지 3번은 돌려야 된다. 내신은 이제 한 2번 정도 돌리면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1단원에서 이제 계산 문제, 여기 말고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쉬어가는 단원이고 시작할 때 여기가 이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1단원과 4단원을 비교하면 당연히 4단원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애들의 체감상 처음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사실 1단원보다 4단원이 조금 더 쉽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만큼 1단원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벽을 많이 느껴서 애들이 화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든 버텨보면은 나아집니다. 예. 그다음에 2단원은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 오비탈 이런 것들 외우는 거 상대적으로 애들이 쉽게 느끼지 상대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도 양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자, 원자를 쓰면 분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와 이름들 이런 것들도 또 외우고 역시 내용이 많아요. 네. 이제 내용은 줄지만 계산이 복잡한 이런 화학 반응. 네, 이제 상염기를 배우기 위해서 동적 평형과 가역 반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얘네들도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고, 여기가 이제 수능에서 킬러가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산화원도 마찬가지. 이 산화수 세는 거를 애들이 좀 생소해해요. 근데 요거를 수업 시간에 같이 여러 번 좀 몇 번만 연습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아이의 정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그때 딱 끝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적 관계는요 1단원에서 했던 거를 여기서 또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애들이 어렵다고 느끼나 그래도 1단원에 비해서는 보통 벽을 덜 느끼는 편이다. 자, 그래서 언남고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1단원은 계산 문제가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 시간 부족을 유도해서 변별력을 갈랐다. 그 다음에 2, 3단원은 그림에 대한 이해, 많은 암기 이런 것들, 자료에서 계산 및 해석. 왜냐면은 이 그림과 암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산이 왜 들어가냐? 이 개념 단어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분수로 주거나 해서 이제 짜잘한 계산 같은 걸 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4단원은 계산 문제 양도 많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언급한 반응식들 혹은 EBS 응용한 고난도 문제들 이런 것들을 대비를 했었어야 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일단 이게 아까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거기도 문제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CNG, LNG인지 CNG인지 이런 것도 디테일을 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단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분수로 준다. 그래서 숫자 조합 그리고 간단한 그래서 시간을 좀 늘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계산이 3개 들어가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실험을 가지고, 이제 실험은 사실은 그냥 명목이죠. 명목을 주고 이렇게 다 계산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계산이 지금 3개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2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1g의 원자수, 1g의 원자수. 네. 1g당 들어있는 원자수 혹은 분자수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분자수가 1g에 얼마 들어있는지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사실은 총 질량을 각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네, 총 질량을 각 질량으로 나누면 1g당 총 질량이 1g인데 각 질량이 분자량이 되면은 1g당 분자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분자수 곱하기 그 분자당 원자수를 하면은 1g당 원자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요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분자량 분의 1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역시 실험 문제인데 결국에는 계산. 네, 계산을 꼭 해야 되는 문제. 자, 요거 그나마 쉬운 문제였어요. 포도당이 에탄올로 발효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라. 요거 저희 시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거 나왔고.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 이거 좀 고난도 모의고사급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미리 연습을 했었는데 거의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총 6점짜리 문제인데, 그쵸? 그 다음에 요런 실험을 통해서 요거 용액 만드는 거. 네, 그 용액 만드는 거는 이제 농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연습 많이 해놨어야 되는 거고. 자, 1학기 기말로 넘어가면 갑자기 계산 문제가 확 사라집니다. 다 줄글이 돼요. 이게 그림을 혹은 내용을 이제 줄글로 표현을 한 거를 해석을 해야 되니까 글을 잘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 단어 한 단어 버릴 단어가 없습니다. 건너뛰면서 읽으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오비탈 암기 잘해야 되고, 요거는 원자에서 중성자수, 질량수, 전자수 도표 나오는 거, 요거는 단골이죠. 요런 것들 당연히 대비했어야 되는 거고. 자, 원래 잘 안 나오던 이렇게 동위원소에 대한 이제 비례 계산하는 거, 비례 계산을 통해서 전자수, 중성자수, 양성자수 계산하는 거 안 나오다가 나오게 됐어요. 요것도 대비했었어야 되고. 자, 여기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를 그냥 따로 준 게 아니라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는 나와 다가 이런 관계이다.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것도 시간 오래 쓰라고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시간을 버리지 않게 풀 수 있는데, 빨리 풀 수 있는 데서는 빨리빨리 푸는 게 좋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분수 나와 있는 거 계산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단원입니다. 여기서 홀전자수 세는 거. 네, 홀전자수를 외워놓으면 쉽겠죠. 그래서 저는 홀전자수를 좀 간단하게 외워놓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푸는 속도가 많이 빨라져요. 계산 과정을 많이 건너뛰게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골고루 다 나왔어요. 근데 이 브랜스테드롤이 산염기, 아레니우스 산염기 요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고, pH 계산하는 거 혹은 pOH 계산하는 것도 그냥 쉽게 문제를 준 게 아니라 꼼꼼하게 건드려야지 풀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서답형이라든가 이런 산염기 중화에서 자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주면서 모의고사급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네, 배점도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중에 이제 이 시험 만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등급 나왔는데 사실 1등이죠. 네, 만점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요런 것들, 특히 그래프 너무 어려워 보이죠?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네, 많이 할애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수산화 리튬과 이산화탄소의 반응, 이거 대표적인 중화 반응의 예시 중에 하나인데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왠지 이거 직보 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강조해서 반응식 써줬더니 이게 딱 나왔어요, 서답형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신기해서 그냥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열화학 반응식 쓰기 전에 이제 열량 계산하는 건데요. 열량 계산할 때 단순히 공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미지수를 대입해서 이렇게 풀 수 있게 나온다. 애들이 좀 이런 거 어려워하죠. 근데 이런 거에도 좀 유연해지도록 연습을 미리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득점 대체. 언남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이제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비를 할 때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보고 직보 모의고사 문제를 내지 않고요. 올해는 이것까지는 대비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이런 것들이 적중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전에 애들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공부량을 늘릴 각오를 해야 되고, 풀이법을 배우면 됩니다. 처음에 못 푼다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문제가 어떤지 내가 읽어보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을 때 그걸 이해를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외워질 때까지 풀이를 써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인내로 배우는 거다. 예, 수능화학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티면 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원에서 애들이 벽을 많이 느끼고 포기하고 싶어 해요. 근데 버텨보면은 돼요. 어느 순간 돼요. 예, 그래서 버티려는 근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속도전에, 마지막에는 이제 속도전에 준비하도록 풀이를 내가 풀 수 있는 거더라도 더 빠르게 풀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수업 내용은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전 시간 복습, 그 다음에 숙제 질의응답 및 테스트, 그다음에 숙제 완성도, 시험 점수, 그리고 제가 다 직접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부분에서 못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진도, 그다음에 마무리 퀴즈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교재는 본문과 함께 사이사이에 예제가 있는데 애들이 이걸 되게 쉬운 문제인데도 많이 틀려요. 왜 틀리냐? 이 배운 진도를 어느 각도에서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줘서 애들이 이 예제 문제가 좋았다라고 표현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숙제는 레벨별로 확인 기본 실력 문제가 있는데 기본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중간 난이도이기 때문에 양이 제일 많고요. 학생과 질의응답은 제가 숙제나 테스트 리뷰 다 직접 하면서 옆에서 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수업 전이나 후에 제가 잡아서 혹은 저한테 예약을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 시간에 제가 애들한테 번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번호를 통해서 카톡이나 뭐 문자, 예, 그 문제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아무 때나 보내면은 제가 이제 답을 해줍니다. 개강은 이렇고요. 이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 예, 애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애들 많이 힘듭니다. 예, 아시죠? 네. 모든 과목 열심히 하느라고 힘든데 애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